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이전에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친 그런 이제 식이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했었고, 자, 이상기체 방정식은 여기 나와 있듯이 PV는 nRT라고 우리가 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의 분자량 구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D는 RT분의 PM, D가 아니라 이제 M은 이제 P분의 DRT. 자,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이제 PM은 DRT라는 식에서 양변의 압력으로 나눠주게 되면 분자량은 P분의 DRT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식은 여기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여기 있는 이 몰수를 이제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유도하게 되면 여기는 이와 같은 식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예제를 보면, 자,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자, 아지드와 나트륨입니다. 여기 NaN3를 이제 아지드와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아지드와 나트륨이 분해가 되면 나트륨 금속과 질소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에어백 속에서 이렇게 65g이 분해가 될 때 20도씨 일기압에서 발생하는 질소의 부피를 구해보자. 자, 여기는 밀리리터라고 했으니까. 자, 구해보면 단 NaN3, 아지드와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65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에어백에는 주로 이제 NaN3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충격을 받거나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면 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질소기체가 발생해서 이렇게 에어백이 부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을 타고 있는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65g이라고 했었는데 아지드와 나트륨의 화학식량이 65이기 때문에 65g의 몰수는 몇 몰이 되냐면 1몰이 됩니다. 1몰. 자, 아지드와 나트륨이 1몰이 완전히 분해가 됐을 때 질소의 부피가 얼마가 되느냐? 자, 질소는 개수비가 2대 3이기 때문에 몇 몰이 만들어지냐면 2분의 3몰이 만들어지죠. 2분의 3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이때 질소기체 20도씨 일기압에서 2분의 3몰의 부피를 물어봤는데, 그럼 여기다가 22.4를 곱하면 되지 않느냐? 22.4는 몇 도씨 몇 기압일 때냐면 0도씨 1기압일 때의 1몰의 부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2.4를 곱하면 당연히 틀린 답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분의 3몰에 해당되는, 즉 1.5몰에 해당되는 부피를 구해보면, 자, 여기다가 먼저 PV는 N, R, T 이렇게 써봅니다. 이때 압력이 몇 기압이냐면 1기압, 1 곱하기 이때의 부피를 V, 자, 몰수는 2분의 3몰, 2분의 3몰이 되겠고, 곱하기, 자, 기체 상수가 몇이라고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0.082가 되는데, 그래서 0.082 곱하기, 자, 여기에서의 온도는 무슨 온도냐면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0에다가 273을 더하면 293 켈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쭉 계산을 해야겠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지 않고 지저분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해보게 되면 자, 대략 여기가 36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밀리터가 아니라 리터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36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0도씨 일기압에서 발생하는 질소기체의 부피는 2분의 3몰의 부피는 약 36리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 다음 페이지 교과서에 있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가지고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탐구 실험을 보겠습니다. 탐구 실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기체의 분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기체의 분압 파트가 있는데, 자, 분압이 뭐냐면 이제 부분적인 압력을 줄여가지고 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기체 분압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체 압력이 뭐냐? 전체 압력은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기체의 압력을 우리가 전체 압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에 여러 가지의 기체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 각각의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을 텐데 그때에 뭐 기체가 뭐 두 개든 세 개든지 간에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을 때 그 기체의 전체 압력을 우리가 전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P 또는 토탈 P 해서 PT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대부분 P라고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압력 이제 이거 분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분압은 뭐냐? 혼합 기체를 이루고 있는 각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기체의 부분 압력 또는 분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두 개의 플라스크가 있고, 지금 마개로 지금 막혀 있는데, 자, 여기 왼쪽에는 산소 기체가 있고, 3기압의 산소 기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6기압의 질소 기체가 있습니다. 부피는 여기가 1리터, 여기가 2리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꼭지를, 자, 마개를 여는데, 여기 두 개는 열지 않고, 여기에 마개를 열 겁니다. 자, 여기에 마개를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기체는 퍼지려고 하는, 확산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 기체는 여기 질소 기체 쪽으로 또 질소 기체는 산소 기체 쪽으로 확산, 퍼져 나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산소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떠냐면 진공 상태. 왜냐하면 여기는 산소 기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상기체 경우에는 기체의 부피는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질소 기체가 있지만 자체 부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 입장에서는 자기와 같은 기체가 아니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 기체 입장에서는 여기가 진공이기 때문에 퍼져 나갈 것이고 마찬가지로 질소 기체도 이 산소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가 진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산소 기체 쪽으로 퍼져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플라스크에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아주 골고루 퍼져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때 각각의 이제 압력을 구하게 될 텐데, 자, 꼭지를 열고 나서 섞여 있는 걸 보게 되면 아주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의 전체 압력이 몇이 되느냐? 이미 콕을 여기가 원래 닫혀 있던 거를 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소는 저기 콕을 열기 전에는 이렇게 이 플라스크와 이 플라스크가 서로 독립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 기체, 질소 기체 서로 독립적이었는데 자, 콕을 열게 되면 여기가 연결되면서 이 하나가 전체의 용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기체들이. 여기는 산소 기체만 있는, 질소 기체만 있는 용기였었는데 콕을 열게 되면 여기는 이 전체의 용기가 하나의 용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처음에는 1리터, 2리터였는데 전체의 부피가 몇이 되냐면 1 더하기 2는 3리터가 되죠. 그래서 이 산소 기체나 질소 기체가 느끼는 부피는 3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소 기체의 부피는 3리터, 질소 기체의 부피도 몇 리터냐면 3리터가 되는 거죠. 3리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전 시간에 했던 기체의 부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기체의 부피는 기체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즉 용기의 부피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산소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용기의 부피는 1리터. 콕을 열었을 때 산소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용기의 부피는 1, 2리터니까 3리터. 자, 질소 기체도 질소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용기의 부피가 2리터였는데 콕을 열게 되면 여기가 전체 용기가 되기 때문에 3리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보일의 법칙. 자, 당연히 여기서는 온도가 일정할 겁니다. 일정. 그리고 또 뭐도 일정하냐면, 여기 산소기체와 질소기체의 몰수가 어때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콕이 잠겨있기 때문에 좌우로는 이동을 해도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두 일정하냐면 몰수도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도와 몰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따지는 건 보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P, V는 K, 일정이라는 식을 이용을 해보면 자, 먼저 콕을 열기 전에 각각의 PV, TV 값을 더한 값이 여기 전체의 PV 값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 기체의 압력이 3기압 1리터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 더하기 자, 질소 기체의 PV 값은 6 곱하기 2는 자, 여기는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되죠? 3이 되죠, 3.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여기 전체 압력인데 전체 압력 P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압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여기가 이제 3 더하기 12는 여기 두 개 더하는 게 1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압력은 몇이 돼야 되냐면 5기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5 곱하기 3 해서 전체 압력은 몇 기압이 되냐면 5기압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압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자, 부분 압력은 다른 색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는 산소 기체만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질소 기체가 없다고 가정하고 얘 진공이에요, 진공. 그럼 산소 기체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 산소 기체는 자, 3기압 곱하기 1리터죠. 그럼 여기가 콕을 열었을 때 산소의 기체의 부피는 몇? 3리터. 자, 3 곱하기 P O2가 되겠죠, 이렇게. 일정해야 되니까 온도와 몰수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PV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땡땡땡 P0는 몇이 되나요? 1이 되겠죠, 1.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소의 부분 압력이 되겠고, 자, 질소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자, 먼저 질소를 보면 PV 값이 몇이냐면 6 곱하기 2는, 자, 질소도 똑같이 3이 되겠죠. 3 곱하기 PN2 땡땡땡 PN2는 몇이 될까요? 4. 오케이, 4. 4기압이 됩니다. 여기 1기압, 여기 4기압. 아까 부분 압력, 전체 압력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부분 압력은 혼합기체가 이루는 각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인데 각각의 부분 압력, 산소의 부분 압력이 1기압, 4기압이에요. 잘 보면 전체 압력은 각각 그 전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 이렇게 19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 자, 19페이지도 똑같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만 지울게요. 자, 보게 되면, 자, 여기는 기체 A가 있고, 기체 B가 있습니다. 기체 A의 부피 1리터 3기압, B기체의 성질이 1리터 5기압이에요. 보면 똑같이 같은 부피에 섞어가지고 1리터를 만들었어요, 1리터를. 그랬을 때는 몇 기압이 되냐? A기체 3기압, B기체 5기압을 더한 값이 이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이 되는 거죠. 전체 압력. 여기 혼합 기체를 구성하는 게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더라도 똑같은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좀 조건이 돼야 된다.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만약에 반응해버리면
이 부분압력의 법칙,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아까 여기 질소하고 산소 반응하잖아요. 근데 반응하지 않는다고 문제에서 가정을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렇게 실제 기체로 나오진 않고 이와 같이 A 기체, B 기체 또는 C 기체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실제 기체를 제시해버리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기체, B 기체가 이렇게 혼합이 됐을 때 부피가 서로 이게 같다면 전체적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혼합했을 때 부피가 같다면 바로 그냥 부분 압력의 합이 전체 압력의 합과 전체 압력과 같다. 이게 부분 압력 법칙이라는 거죠. 부분 압력 법칙.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또 유도할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봐보면 서로 반응하지 않는 여러 가지 꼭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을 때 반응하지 않는 기체가 섞여 있을 때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그럼 아까 했던 거 아까 질소하고 산소의 부분 압력이 1기압, 4기압이었는데 전체 압력은 5기압. 이 두 개 더한 값이 전체 압력이 나왔죠. 이렇게 전체 압력은 부분 압력의 합으로 구하는데 잘 보면 조건을 잘 봐야 돼. 무조건 더하면 된다. 그게 아니니까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선생님 부분 압력 법칙에 의해서 질소가 3기압 여기 아니 산소가 3기압 질소가 6기압 두 개 더하면 9기압이네요. 9기압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산소 기체가 폭을 열고 나서의 부피, 질소 기체 부피도 어때요?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더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로 똑같이 1리터, 1리터 또 혼합되고 나서도 1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바로 8기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화학의 법칙은 그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숙지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수능에서 출제를 하죠. 그걸 안다면 실수하지는 함정에 빠지진 않을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각 성분의 합과 부분압력의 합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이제 몰 분율을 하게 될 텐데, 자, 몰 분율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유도할 게 또 있어요. 자, 아까 잠깐만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A 기체라고 가정하게 됐을 때, 이 기체, 여기에서 이 기체의 분합은 어떻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표현을 해보면, 자, 이상기체 방정식은 PV는 N, R, 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A 기체의 압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PA 자 여기서 A 기체의 부피와 B 기체의 부피는 어때요? 같죠? 왜? 같은 용기에 있으니까. 같은 용기에 있으니까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T, V는 N, 자 A의 몰수 곱하기 R 곱하기 T. 당연히 T 온도 일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A 기체에 해당되는 이상 기체 방정식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 기체에 해당하는 P, B 곱하기 V는 N, R, T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부분 압력 P, A는 V분의 N, A, R, T. 자, 그 다음에 P, B는 똑같이 V분의 N, B, R, T.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이거 이따가 나중에 몰 분율 쓸 때 활용할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 이제 우리가 몰 분율 봅시다. 몰 분율. 자, 몰 분율은 뭐냐면 혼합물에서 각 물질의 양을 전체 양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써보면 혼합물에서
자, 각 물질의 양을 전체 양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A 기체와 아까처럼 어떤 용기에 A 기체와 B 기체가 혼합되어 있다면 기체 A의 몰 분율은 기체 A 기체의 몰 분율은 전체 기체의 양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 자, A 기체, B 기체가 있으니까, N, A 더하기 N, B 분의 N, A.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몰 분율. B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분자가 NB로만 바꾸면 되겠죠? NB. 자, 이게 몰 분율입니다. 전체 혼합물에서 특정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자의 몰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자, 이거를 표현을 한 게, 자, 몰 분율. 몰 분율, 그 기체 분자의 몰 분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하냐면, 자,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부분 압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부분 압력과 여기 있는 이 몰 분율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봐보면, 자, 먼저 여기 있는 이거 부분 압력 잘 보고, 자, 몰 분율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A의 몰 분율인데 보통 몰 분율을 X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호로. 그래서 여기가 XA B까지 써보면 N, A 더하기 N, B는 B분의 B는 X,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여기다가는 이제 전체 P는, 자, V분의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체 압력이니까, 전체 압력은 여기에서 전체 모를 더해준 게 되겠죠. 그래서 N, A 더하기 N, B, R, T.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체 압력, 부분 압력, 몰 분율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따져볼 텐데, 자, 부분 압력은, 자,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P, A는 전체 압력을 뭐 곱한 것이냐면 바로 그 해당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게 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자, 그렇단 말은 여기가 X, A 곱하기 전체 압력 P가 된다는 소리인데, 자, 이거를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걸 해보면 XA는 NA 더하기 N, B분의 NA. 자, 곱하기 전체 압력은 V분의 NA 더하기 NB 곱하기 RT. 자,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V분의 NART. 뭐가 되나요? 이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 그 해당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하면 부분 압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B 기체의 부분 압력은 XB 곱하기 전체 압력 P. 똑같이 우리가 쓰면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가 NB. 자, 해보면 NA 더하기 NB분의 NB 곱하기 V분의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분 압력과 몰 분율과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의 그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하면 바로 부분 압력이 나오게 된다. 결국에는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앞에서 부분 압력, 몰 분율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던 것 같고 이게 문제풀이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기체 분할에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19페이지의 밑에 하단에 보면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그래서 이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어차피
이거는 아까 과제는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아까 뭐였지? 그때 산소의 분자량 구하는 거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19페이지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꼭지로 연결된 두 개의 1리터 플라스크 한쪽에는 4기압의 질소기체, 또 다른 한쪽에는 2기압의 산소기체가 들어있다. 똑같은 둘 다 1리터의 플라스크인데 각각의 한쪽에는 4기압의 질소, 한쪽에는 2기압의 산소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콕을 열었어요. 꼭지라고 있는데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자, 콕을 열었을 때 각 기체의 분압을 구해보자. 단, 질소와 산소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구하면 되겠죠. 뭐냐면, 똑같이 여기 한쪽이 1리터였으니까 콕을 열게 되면 전체 부피가 몇이 돼요? 2리터가 되죠, 2리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 PV는 일정. 이걸 가지고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질소의 PV는 1 곱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산소는 2 곱하기 1이겠네요. 2 곱하기 1은 전체의 부피가 2리터, 2 곱하기 P가 되니까 P는 이거 두 개 더하면 6을 2로 나누게 되면은 3. 그래서 3기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압력을 구해가지고 더한 값도 있겠죠. 자, 먼저, 질소가 4기압, 1리터일 때 4기압이었다면 2리터가 되면 몇 기압이 되죠? 2기압이 되죠. 그래서 2기압, 질소의 압력. 그 다음에 산소. 자, 원래는 2기압이었는데 이게 몇 기압이 됐죠? 아니, 부피가 2배 늘어났기 때문에 압력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P5수는 1기압. 따라서 P는 2개 더하면 3기압.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3기압.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뭐 어떤 게 편하냐, 어떤 걸로 풀어야 되냐, 그건 답은 없어요. 자기가 익숙한 거, 많이 연습해서 익숙한 걸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원리가 뭐냐면, 자, PV는 일정이라고 했었는데, 자, 보면, P, V는 N, R, T,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도는 일정하면, 결국에는 압력과 부피는 곱은 몰과 비례해요, 몰수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콕을, 연결된 콕만 열었기 때문에, 산소기체와 질소기체의 몰수는 변함이 없이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엔 뭐냐면 이게 질소의 몰수가 되겠고 여기는 산소의 몰수와 비례하니까 결국 여기는 뭐냐면 질소 더하기 산소의 몰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에는 질소의 몰수 더하기 산소의 몰수는 두 개 합한 몰수가 같다.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이 몰수는 PV의 값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 수 있다. 1번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2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압력 법칙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다른 이제 수능 특강이나 여러 문제를 보게 되면 관련된 부분압력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지금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단원이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중단원이 아니라 소단원이 되겠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우는 게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인데 그중에 첫 번째 기체죠, 기체. 여기까지가 이제 기체 파트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바로 액체 고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기체 분자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서 기체편에 이와 같이 네 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피와 양, 몰수는 우리가 화원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뺐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 그 다음에 기체의 분압 법칙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는 보일의 법칙, PV는 일정,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샤르르 법칙,
자, 부피하고 온도는 서로 비례한다.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또는 PM은 DRT. 이거는 분자량 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돼. 꼭 알아야 할 이상기체 방정식.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바로 기체 분화 법칙. 부분 압력과 몰 분유로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까 결론 얘기했죠?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의 몰 분유를 곱하면 부분 압력이 나오게 된다. 이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쌍극자 힘이에요. 자, 분자 간에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여기서는 이제 뭐, 분자 간에는 인력도 작용하고 반발력도 작용을 하지만,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인력을 얘기할 겁니다. 왜 인력을 가지고 이제 끓는 점을 비교를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 중에 첫 번째가 쌍극자 힘이에요. 그러니까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그 전에 먼저 쌍극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쌍극자는 무엇이냐? 자, 분자라는 조건이 붙어요. 쌍극자, 뭐 이온결합, 뭐 금속결합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 중에 분자의 경우에 분자 내 전자들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쌍극자라고 합니다. 뭐 쌍극자의 정의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쌍극자 힘을 말하는데 쌍극자가 뭔지 모르면 조금 어렵겠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분자 내 전자들이 공유결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겠죠. 근데 분자들은 하나의 멈춰있는 입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포, 그러니까 뭐 움직인다라고 표현하기도 옳진 않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 뭐 운동을 하든 갑자기 뭐 다른 게 오든지 간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데 이제 쌍극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되냐면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전기 음성도가 화원에서 배웠듯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 상대적인 힘의 세기라고 했었는데 이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원래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되냐면 비편제가 돼요. 이렇게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비편제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 비편제가 되면서 한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되고 하나가 부분적인 플러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보게 되면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 양전하가 되는 겁니다. 양전하가. 그렇게 된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분자들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죠. 쌍극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성 분자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무극성 분자는요? 보통 이제 CO2 같은 경우에는 서로 탄소와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인 뭐 음전하가 나눠지지 않느냐 하지만 일반적으로 쌍극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극성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쌍극자 모멘트인데 쌍극자 모멘트는 좀 이따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쌍극자 간의 힘의 세기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쌍극자 모멘트도 살짝 가볍게 설명을 할게요. 뭐 쌍극자 모멘트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구나 라고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극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극성 분자를 이제 쌍극자라고 하는데 결국엔 쌍극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극성 분자 간의 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쌍극자. 그러니까 뭐 극성 분자가 꼭 이렇게 이원자 분자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대체로 예를 들 때 이렇게 이원자 분자를 예로 많이 듭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제 쌍극자 힘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림으로. 자,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서 가져왔고 여기는 이제 수능 특강의 거를 가져왔는데 잘 보게 되면 이 점선을 잘 보면 이 각각의 극성 분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점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 지금 점선은 전부 다 인력이죠, 인력. 그럼 만약에 반발력은 없나요? 쌍극자 간의 힘 중에서 반발력은 없나요? 당연히 반발력이 있겠죠. 같은 전압끼리 이렇게 같은 전압, 부분적인 전압라고 할지라도 같은 부분적인 전압라면 당연히 반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발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걸 끓는 점과 비교를 할 텐데 끓는 점은 인력과 그 관계가 연관이 깊기 때문에 반발력은 있지만 여기서 반발력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인력을 보게 되면 여기 분자간 쌍극자 힘은 이렇게 서로 부호가 다른 것들끼리 작용하는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쌍극자 힘을 이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극성 분자들이 서로 접근하면 이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렇게나 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게 전부 다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기적인 힘이잖아요. 알다시피 정기적 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져야지만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극성 분자들이 서로 가까워져야지만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접근을 하게 되면 극성 분자, 자, 극성 분자의 부분적인 양전하를 우리가 델타 플러스라고 합니다. 양전하를 좀 긴데 자, 띄는 부분이 자, 이웃한 분자의 부분적 음전하를 띄는 부분을 끌어당겨 정전기적 인력을 말합니다. 쌍극자 힘은 반발력도 있지만 반발력은 이렇게 따로 빼고 자, 극성 분자들이 서로 접근을 합니다. 아까 HCl이라고 했죠. HCl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쌍극자 힘이 잘 작용하지 않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다가와서 어느 정도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되면 이때 쌍극자 간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인력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분자의 부분적인 음과 다른 이웃한 가까워진 다른 분자의 부분적인 잔화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가 쌍극자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점선들이 전부 다 다른 서로 반대되는 전화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너무 조금 이렇게 가지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다른 쪽이 되어 있고 이게 그림이 그냥 무작위로 그린 게 아니라
이 그림은 어떤 것까지 감안을 했냐면 반발력이 최소화되는 것까지 감안한 배열, 배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이게 무조건 무작위 탁탁탁 찍어서 한 게 아니라 이 그림, 이 배치 자체가 반발력을 최소화, 인력은 최대화하고 반발력은 최소화시키는 하나의 배열, 배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쌍극자 힘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쌍극자 힘이 크기가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좀 있죠. 보면은 이상기체 방정식이 이제 기체 분화 법칙부터 시작해서 쌍극자 그 분자 간의 상호작용. 지난번에 기체 분자량 구하는 거 안 했나요? 한 거 같은데. 해서 선생님이 스킵했는데, 간단하게 여기다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다 적자면, 자, P, V는 N, R, T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몰수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며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P, V는 n분의 W, R, T가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 분자량과 부피 자리를 바꿀게요. 그러면은 P, M은 V분의 W, R, T가 되고, 자, 여기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은 1도죠. 그래서 얘를 P, M은 D, R, 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여기는 몰수를 우리가 앞에서 화원 때 배웠던 내용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환산해가지고 자리 바꾸고 그래서 PM은 DRT 그러면은 M은 분자량은 P분의 DRT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도하면 되고 여기서 이걸 유도하는 걸 맨날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PM은 DRT, PV는 NRT, PM은 DRT 이렇게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